네,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정정환인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사실 텍스트로 제가 거의 다 적어둔 내용이라서 아마 동어 반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제목은 제도적 분석이라고 적었는데요.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이제 근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법률, 지금 뭐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가장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게임 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이 있을 거고요.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등등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이 다 게임과 관련이 있다라고 충분히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우리의 인식의 문제.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인식의 문제가 실제 근원적으로 우리 게임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이용의 제약의 문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몇몇 온라인 게임에서는 상당한 수준이 기도하였고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게임을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에 대해서 문화적 분석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률은 과연 어떻게 게임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게임을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에서는 게임은 뭐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게임산업법에서 게임물이라는 개념을 정의내리려고 하십니다. 이 게임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은 이거라고 봅니다.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여가선용이라는 게 결국은 뭐 즐긴다는 거겠죠. 비슷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이제 더불어 뭐 학습 효과라든지 최근 기능성 게임물들까지도 뭐 있는데 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게임산업법에서 얘기하는 게임물의 개념이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즐긴다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오락을 할 수 있게 하는 오락 더하기 뭐 오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국어대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게임산업법 뿐만 아니라 최소한 법률이 얘기하는 게임이라는 건 어떠한 금지되지 않는 순수한 형태로 허용되는 게 원칙적인 즐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 법에서는 산업진흥이니까 즐기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결국은 게임산업법의 큰 근원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 법률상 정의는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기기 위한 어떠한 것. 이건 근원적으로 뭘까요? 부정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건 당연히 그냥 긍정적인 측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서 안 되라는 우리가 어떤 부정적 형태의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긍정적 형태, 무조건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기본적인 법률이 바라보는 게임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잘못 오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례, 대표적 사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뭐 이외에도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류라든지 뭐 오인식의 사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도박이라는 개념.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죠.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지는 어떨 때가 있을까.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한 10여 년 전 지금과는 또 다른 사고의 프레임이 갇혀있던 때죠. 이른바 얘기하는 뭐 바다 이야기라는 그때부터 4인승 게임이라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허용이라는 것인지 규제라는 것인지 아니면 금지라는 것인지 아무도 알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A와 B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죠. 어떤 게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한 형태의 인식을 놓고 보더라도 막연한 형태의 인식이라 하더라도 A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형태의 인식이더라도
B의 경우 이게 사실 스크린샷을 찍기 위해서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디가 보이는 거라서 지웠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는 못하고 아니 스크린샷을 못 찍게 돼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뭐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뭔가요? 하나밖에 없죠. 게임의 방식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포커 게임이라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 재미있게 즐겨왔던 수백 년 넘는 시간 동안 재미있게 규칙을 만들면서 즐겨왔던 이 규칙을 차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고 근원적인 차이점이 있죠. B는 우리 법률이 금지하고 A는 우리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즉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이제 뭐 환전 가능성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환전을 가능성보다는 실제로 이 A 같은 걸 재미를 위해서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돈 딸리고 하겠죠. 아예 양자는 인식의 범위에 있어서 인식 개념도 다르고 또 두 개는 또 목적이 아예 다른 겁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뭘 불러왔냐면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게임이 도박일 수도 있고 도박이 게임일 수도 있고 아니죠. 게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어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일 뿐입니다. 허용되어 있는 도박 우리 형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박을 한 자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박을 개장한 자, 상습으로 도박한 자 등등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명백하게 존재를 하죠. 우리 사회 규범으로서. 그래서 이런 잘못된 우리 막연한 인식이죠. 게임과 도박의 교집합적인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불안감.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곧 뒤에서 제가 세 가지 측면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 이용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면 뭐 도박의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도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 허용이라고만 제가 적어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 드리자면 우리 사회의 도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건 외국인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것 같은. 그리고 그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예외적 허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라는 이름이 긴 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이른바 이제 강원랜드를 만들 수 있는 법이죠. 근데 웃기는 건 저 법에는 내국인이 들어가서 도박을 해도 됩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어쨌거나 이런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지는 어떠한 행위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지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든 교집합은 없다라는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본질적으로 어떤 제한 없이 뭐 지금 저희가 이게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박스 4개에 제가 각각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다 적어뒀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 번째 점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용자가 일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허용되어지는 게임을 가지고 그걸 수단으로 이용해서 잘못된 행위를 할 때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도박이겠죠. 가령 우리가 캐주얼 게임 중에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뭐 윷놀이 같은 거 들 수 있겠죠. 이런 윷놀이를 가지고 도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박 행위를 하는 행위가 잘못된 거지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야죠. 즉 우리가 그건 양자는 논의의 차원이 아예 다른 우리 접근해야 될 방향과 논의의 차원이 아예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놓고 보자면 대표적으로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개념, 사행성을 가진 게임물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사행성 더하기 게임물이 될 텐데. 그럼 이 사행이라는 게 이 또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랍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사행이라는 개념이 어떤 성질을 띠게 되면 사행성이라는 건 있다 아니면 없다가 되겠죠. 0과 OX의 문제로 이건 처음에는 1차적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런데 사행성이 존재한다라고 칠 때 그게 강하거나 약하거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법률 개념상, 법률의 해석상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법은
게임산업법은 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그 유형을 아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적으로 열거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배팅 배당을 내용으로 한다, 또는 뭐 경마, 경영, 경정, 카지노 등등등 보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도 있죠. 뭐 소서 이런 걸 모사한 게임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력이요. 제가 뭐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이렇게 손실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는 게 이 사행성 더하기 게임물의 개념에 포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게임산업법에서만 이렇게 사행성이라는 개념을 달리 해석을 하나? 궁금하죠? 그래서 찾아보면 우리가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사행행위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사행이라는 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재산상 이익 손실의 가능성이라는 거. 그렇다면 최소한 법률이 이야기하는 사행이라는 건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게 될 겁니다. 개념상 그렇게 되죠. 근데 신기해요.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건 이미 우리 형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서 얘기했지만 그게 도박이라고 그러는 거죠. 법률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그게 도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이 과연 사행성 더하기 게임물이라는 말, 사행과 게임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이 개념 표지가 정확하게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자면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소싸움부터 해가지고 뭐 카지노라든지 경마, 경영, 경정을 모사한 게임물들은 그냥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그게 사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건 재산상 이익의 또는 손실의 득실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행성 게임물의 개념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허용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바다 이야기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인식이 막연하게 불안해지니까 일단 금지라는, 뭐 규제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금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만, 막연한 형태의 불안감에 따른 금지가 규정화된 것이 이런 사행성 게임물의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에도 뭐 등급 분류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 거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들은 뭐 특별히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다들 등급 분류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사행성 게임물에서 게임물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즉 재산상 이익의 득실 변경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사행성이라는 개념이 제거될 때, 탈락될 때, 그렇다면 그건 그냥 단순한 게임물이죠. 등급 분류 받아서 공급하면 되는 겁니다. 공급하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사행성이라는 개념을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용자가 잘못 이용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형법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 분들은. 그게 결국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사행성 게임물의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저는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등급 분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개발하지도 않을 거고 공급하지도 않을 거고, 결국 어떤 형태의 게임을 이용의 제한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뭐 핵심 제약으로 그냥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준 건 박스안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우리가 소비라는 개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개인마다 뭐 조금 이따가 이제 소비의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발제자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만, 소비에 있어서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개인의 경제적 자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고려되어지게 되겠죠. 뭐 어떠한 경우에는 이건 뭐 과도한 거다, 어떠한 경우에는 과도하지 않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준을 못 잡겠어요. 뭐가 맞는지.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특정한 형태의 게임이죠. 뭐 별표 2, 별표 2 제8호라고 보통 얘기하는 1개월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게 실제로는 한 개 회사의 저축 게임이 이제 지금 되게 되죠. 이걸 2013년에 문광부는 이런 목적을 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한다라고. 이런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목적은 좀 이상하죠. 선량한 형태의 이용자는 이런 형태로 보호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선량하지 않은 이용자의 차별성을 두는 입장에서 보호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사행적 운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못하라고 봅니다. 사행적 운영은 아니죠. 운영을 하는 건 게임을 공급하는 게임의 공급자죠. 공급자가 사행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 중 몇몇이 일탈적인 형태의 이용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제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에 약간 위헌되지 않는, 위헌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격에서 다른 일상적인 소비행위와 비교할 때 균형성이라든가 적정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어봐야 합리적인 형태의, 헌법 합치적인 형태의 제재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 또한 지금 별표 2 8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특정한 형태의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특정한 형태의 게임에 대해서 게임산업법의 전반에 걸쳐가지고 많은 제한적 조치가 가해지고 있죠. 그게 이제 보면 뭐 웹보드 게임이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를 합니다. 고스트 오브 포커류의 게임들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웹보드 게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마다 게임을 이용자 본인을 확인을 해요. 의무적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제한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보다 근원적으로는 사업자의 영업 수행행위를 제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업 수행행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게 결국은 그 해당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게임의 이용의 제한이라는 결과를 야기해 오는 거죠. 여기에 따른 뭐 부수적인 비용들이 뭐 전자인증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른 비용들을 이용자 보고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결국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또 어떠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게 처음 한 번 이루어지는 뭐 연령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게임으로의 등급 분류가 연령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에 따라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합리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왜 특정한 형태의 게임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뭐 1년마다 반복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것까지도 어찌 보면 막연한 형태로 변태적인 형태의 이용 행위가 혹시 웹보드 게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따른 그런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이런 제안들은 다른 게임물에 준해서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게임을 접근 방법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짤막하게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게임물은 우리 헌법상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인식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제한적 조치들 아니면 규제적 조치들의 합리성이나 아니면 적정성,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